자, 오늘은 끔찍하다.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그냥 부등식이라는 거를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부등식의 함수라는 말은 좀 복잡하지. 그래프 해석.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이라는 걸 많이 했으니까 자기들 알아야 되는 게 1차 함수입니다. 자, 1차 함수에 대한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여진 1차 함수는 자,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점, 하나는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x의 1차항 x의 개수, 이 a를 기울기라고 하고 점은 그냥 뭐 이렇게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경우 y절편 0, b라는 y절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y절편은 무슨 말이냐? y축과의 교점이에요. 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 y는 2x 빼기 4. 야, 이런 1차 함수는 x축을 이렇게 그리고 y축을 그렸을 때 자, 일단 우리 기울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고 갑시다. 자, 기울기가 양수일 경우 직선은 위로 향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우상향할 거고요. 기울기 a가 음수인 경우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모눈종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올릴지 내릴지 올리면 어느 정도로 올릴지 그 정도만 좀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기울기는 2고요. y절편은 0, 마이너스 4.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절표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2 곱하기 0 빼기 4니까, 그치? 자,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니까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자, 기울기 1. 기울기 1인 경우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y축은 무시해도 되고 그냥 x축이 있을 때 기울기 1짜리 직선은 x축에 45도의 각도로 올라갑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x축에 화면이 잡히나? 기울기가 음수니까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갈 건데 이쪽이 45도 이 그래프로 그려질 거예요. 일단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기울기를 그려주는 거야. 기울기는 여기선 2잖아요. 그치? 기울기가 2기 때문에 45도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45도가 한 이 정도가 45도라고 한다면 그치? 이게 여기가 이게 45도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라고 하는 y는 2x 빼기 4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럴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의 y좌표는 0입니다. x축 위에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계산해 보시면 2,0을 찍을 수도 있겠죠. 자,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부등식 함수가 무슨 의미길래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느냐. 1차 함수는 식이 간단해서 그냥 부등식 이거 그래프로 해석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1차 함수는 식이 간단해서 그래프로 해석 안 해도 되는데 2차가 넘어가는 것부터는 복잡해서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1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했던 2x 빼기 4라는 게 0보다 크다라는 식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2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놔봅시다. 자, 이거를 함수로서 해석하려면 제일 좋은 게 다 한쪽으로 넘겨주고 0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y는 2x 빼기 4라는 함수를 그려줄 건데
얘가 y라는 놈이랑 같다라고 식을 잡아줬기 때문에 요 부등호 표시를 기준으로 반대쪽도 y는 0이라는 놈을 그려볼 겁니다. 자, 에이씨. 자,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어. 자, 바로 이게 2x 빼기 4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거는 얘는 모든 y좌표가 0을 나타내는 x축을 의미합니다. x축 위에 있는 모든 y좌표는 1, 0, 2, 0, 3, 0 모든 y좌표가 0이 되죠. 그래서 y는 0은 요걸 나타내요. 그래서 y는 0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냥 x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직선이 x축보다 부등식에서 0은 앞으로 x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직선이 x축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라는 거 위에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직선이 x축 위를 지나가는 영역을 색깔로 표시해 보자면, 자, 이 점에서부터 만나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죠. 위에 있잖아. 여기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죠. 언제부터 이 위에 있는 거야? x좌표 2를 기준으로 이보다 크거나 같은 x 범위 내에서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 x좌표는 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물론 그냥 여기서 짝짝 나눠가지고 x는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1차 부등식에서는 해석이 쉽기 때문에, 계산도 쉽고 다 쉽기 때문에 그래프를 몰라도 풀어요. 근데 이거랑 같은 원리로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 앞으로 나오는 모든 부등식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1차 부등식에서조차 이런 해석이 가능하셔야만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앞으로 새로운 부등식의 개념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선생님은 이제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줄게요. 자,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인수분해가 그지 같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줄 겁니다. 원래는 뭐 2차식이 뭐 돼 있겠지.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지?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0보다 큰 걸 기준으로 할게요.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됐다고 가정하여 x-알파, x-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컨셉에서 우리가 다뤄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됐다 치면은 x축이랑 알파, 베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요 값들, 이건 2차 함수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요 값들, 이 값들이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되고, 그래프는 최고차항의 개수 a를 양수로 잡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자, 부등식에서 0은 전부 다 뭐로 해석하라 그랬어? x축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x축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부등식에서 요구하는 바는 x축보다 크거나 같다, x축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구간들을 나타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알파보다 작은 범위, 또 베타보다 큰 범위예요. 그리고 심지어 0이 돼도 상관이 없다. 0이랑 같다라는 건 x축과의 교점도 포함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때 부등식의 해를 표시하자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을 때 작거나 같다의 경우는 x축 아래쪽에 있는 구간들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 사이 범위가 되겠지. 이때는 해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2차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2차 함수 그래프와 판별식이죠. 결국은 그래프야. 부등식 단어이지만 그래프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모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 때 쉽게 다가와 제치는 겁니다. 이거는 2차 방정식 단어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느 이차 함수가 있어. y는 ax 제곱 이 이차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차 방정식이 있어. 판별식은 원래 근의 판별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 이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자,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두가 되겠고 0일 때 중근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죠. 서다두 실, 서다두 허.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냥 내가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또한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또 보면은 이 방정식에 있는 좌변에 는 y를 해줬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우변의 0도 는 y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y는 0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것이 바로 판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교점 두 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y는 0, 무조건 뭐다? x축이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도록 그려지려면 내려갔다 올라가면 되겠고요. 그치? 자, 중근을 가질 때라는 거는 x축이랑 교점이 중근은 결국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똑같아서. 하나 딱 이렇게 돼서 내려갔다가 접하고 올라가는 얘는 이렇게 접한다라는 표현에서 많이 쓰이죠. 판별식은 0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은 뭐냐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만나질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해석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판별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뭐 저런 조건 다 필요 없어. 슈발 거 다 필요 없어. 꺼져. 자, 문제 풉시다. 문제가 많죠? 24개인가? 아씨, 너무 많아. 아우, 언제 다 풀어. 아무튼 그림을 통해서 본다라는 걸 잊지 말고 따라오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이걸 그리고 있는 내가 되겠지. 에이씨, 귀찮아. A구나. 여기랑 원점을 지나는 첫 번째 함수 fx가 있고요. A, 여긴 안 써있어도 여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해서 쭉 지나갔다가 떨어지는 gx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큰 해를 구하래. 간단하게 해석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함수값이라 하면 모두 다 y 좌표를 의미해요. 왜? y는 fx, y는 gx라고 문제에서 써있죠. 이 fx라는 건 y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프의 y 좌표, gx도 파란 그래프의 y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y 좌표를 곱했는데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결론이 y 좌표 부호가 같다. 이 말을 의미하겠죠.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y좌표 부호는 누가 결정하느냐? y좌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결국은 x축이 결정을 해요. 그럼 좀 더 해석을 하자면 x축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지. x축이 여기 있으면 둘 다 위에 있거나 둘 다 아래에 있거나. 오케이? 자, x축을 기준으로 따라가 볼까요?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보면은 a보다 작은 구간에선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잖아. 그래프가. 그치? 다르네. 근데 a와 b 사이에서 어때? 노란색도 아래에 있고 파란색도 아래에 있지. 그치? 이렇게 딱 끊어서 이 사이만 보면은 둘 다 아래에 있어. 아, 그러면은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겠다. 요 부등식에 등호가 안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등호를 붙여볼 일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a에 등호가 붙어 버리면은 부등식에서 답의 등호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방법. x가 a랑 같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고 x가 b랑 같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같아 버리면은 이 노란 색깔 fx 함수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옵니다. 그러면 0 곱하기 ga가 되는데 이건 0이 돼 버리잖아. 0보다 크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안 되겠지.
부등식에서 답 낼 때 제일 멍청한 게 여기 등호 없으니까 여기도 등호 안 넣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달라요. 부등식에서 답에다 등호를 넣을지 말지는 본인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과 고민을 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습관처럼 되면 굉장히 빠르게 판단이 옵니다. 오케이? 자, 다음 B에서도 당연히 안 돼요. gx가 0 되고 있기 때문에 B랑 0 사이 B랑 0 사이에서 색깔은 너무 구별이 안 되잖아. 빨간색으로 할까? B랑 0 사이에서 한 놈은 플러스에 가 있고 한 놈은 마이너스에 가 있죠. y좌표가 위아래 다른 방향 있잖아. 0과 C는 왜 그었지? 자, 0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둘 다 플러스 같은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C와 D 사이에서도 어때요? 둘 다 X축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0부터 C까지 다 된 D까지 0부터 X가 D까지 전부 다 되고 등호는 또한 붙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1번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온 거야. 숙지가 돼야 돼요. 알았죠? 자, 832번. 자, 저런 2차 부등식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개해서 는 0꼴로 0보다 작다 꼴로 정리를 다 마무리 해줘야 돼요. 물론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정리는 해야 좀 더 편하게 접근이 돼요. 문제가. 자, 이렇게 이항해줘서 0보다 작다 써주시고, 자, 이거 인수분해 되겠죠? 3x 빼기 1. 인수분해 꿀팁은 숫자 조합 맞춰놓고 부호를 누굴 플러스로 줄까를 마지막에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2차 함수를 그리려면은 x축 그리고, 자, 주어진 가로 안이 0 되는 x값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 이 정도는 방정식 풀 때 해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3x제곱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0보다 작대. 0보다 작대. 0은 뭐라고? x축이라고. x축보다 작다면은 아래쪽에 그려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려진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겠죠. 이 경우는 여기 등호가 없죠. x축이랑 같으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두 좌표는 제외해 주는 겁니다. 등호가 붙지를 않아요.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단원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긴지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거 판단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나한테 보여야 돼요. 수업 때. 알겠죠? 그래야 제대로 푸는 겁니다. 837번 절대값 있네. 절대값 있는 거 모든 고등학교 과정의 절대값 문제는 거의 99%가 절대값 부호만 범위 조사해서 풀어주면 돼요. 절대값 안에 1이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어야겠지. 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풀어줄게요. 남은 답은 아래 것까지 조사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자꾸 2를 쓰려고 그러냐. x제곱을 먼저 써야지. 자, 0보다 작대. 자, 이런 것도 x 하나가 겹치는 공통 인수이기 때문에 x로 묶어서 이렇게 이차함수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고요. 자, 요 경우 x축이랑 0과 4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x축보다 작대잖아요. 작아 아래쪽에 있는 그걸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해는 0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인데 이렇게 풀리기 위한 조건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 둘을 겹쳐줘야겠지. 앞에서 했죠. 부등식 단에서 0보단 크고 4보단 작은데 1보단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요 사이 범위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등식 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풀었을 때의 답이에요. 두 번째 것도 조건을 풀어서 이 둘을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 이래야 니들을 더 고생시킬 수 있지 않겠냐? 난 어차피 고생하는 거고 내가 고생한다고 니들 성적 오르는 거 아니잖아. 그쵸? 자,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대. 자, 요거는 정말 대놓고 준 겁니다. 자, 어디로 볼록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그림으로 추정을 하는 거야.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할 건데 0은 X축이라 그랬잖아요. X축.
x축, 그치? x축을 그렸을 때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범위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아래로 블록한 그림은 x축보다 작은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그치? 뭔가 여기랑 여기 사이의 범위가 해당이 되는 걸로 보이고, 두 번째 위로 블록한 그래프들은 x축이 0보다 작은, x축보다 작은 그래프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그러니까 어느 구간 양쪽으로 날개를 벌린 셈으로 답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범위는 이 표현에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 그림에 더 맞아 떨어지잖아요. 3분의 1부터 2분의 3 이렇게 딱 있다는, 그치? 그래서 A 0보다 클 거고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저렇게 그려질 거니까 아마도 얘는 3x 빼기 1, 2x 빼기 3은 0보다 작다의 인수분해 형태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있었네. 마이너스 3분의 1 했대. 3x 플러스 1. 자, 만약에 이거를 전개를 해봐. 요거 가지고 유식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그냥 얘가 0 되게 하는 거. 0 되게 하는 게 2분의 3이던데. 그래, 보통은 너희들 이렇게 못 잡아. 아니, 너희들이 보통 잡는 방법으로 보여줄게. 답은 저건데, 너희들은 보통 어떻게 잡냐면, 식을 잡는 데 있어서 과감하지 못해. 학생 때는. 이렇게 잡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전개를 해보면, 끔찍한데. 계산이 너무 끔찍하거든? 6분의 9 빼기 2니까 6분의 7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 이건 쟤랑 다른데요? 뭐가 다를까? 뒤에 상수항 마이너스 3이 확연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 식에다가 그냥 곱하기 6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한다면 6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서 AB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은 좀 더 센스 내가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식을 잡았는데 그 결과가 여기 써있는 거랑 뭔가가 다르다고 네가 틀린 게 아니야. 최고차의 계수를 감안해주는, 원래 이렇게 2차 함수 잡으면 몇 x제곱인지 모르니까 a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원래 풀이 방법이. 알겠죠? 좀 더 능숙해지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2차 부등식 처음 배운다며 분명 중학교 때 했을 텐데. 넘어갑시다. 자, 844번.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2부터 9까지다. 라는 게 뭐냐? 이 fx 그래프는 2와 9에서 x축 아래로 싹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래프라는 거야. 그런데 f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는 뭐냐?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희들한테. 네, 쉽게 가자면, 왜 여기 2x 플러스 1 같이 그지 같은 게 들어가 있어? 얘를 그냥 t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ft가 0보다 작은 게 어떻게 될까? ft랑 fx는 x를 t로 썼을 뿐입니다. 그치? 서로 다른 문자지만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t 값이 2와 9 사이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t의 범위는 2부터 9가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t 값이 아니라 뭐였어? x 값이었어. 그래서 2x 플러스 1을 t자리에 넣어놓고 다시 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요 계산을 해주시면은 정확한 x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는 그냥 참고용으로 그린 거고, 그래프를 전혀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치환해서 풀어주면은 이 그래프 두 개 다 필요 없고 그냥 남아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야 돼. 요거를 문자를 t로 치환했을 때 ft는 0보다 작다는, 이 x가 t가 되면은 여기 x도 t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부터 9까지가 나오는데 t가 아니라 x를 찾아야 되니까 t자리 x 넣고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결국 치환의 문제인데, 치환은 조금 중상위권 이상은 돼야 좀 자신감 있게 풀어요. 넘어갑시다. 848. 그래도 중상위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권이 초상위권이 있어요. 이과로 치면 우리나라 의료계를 전담하실 그런 초상위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2차 분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이래. 뭐야. 너희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루트 단위로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0보다 작다. 그럼 x 마이너스 루트 3k, x 플러스 루트 3k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조립 인수분해가 그러면은 x축이랑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루트 3k 루트 안에 k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래로 블록한 그림이 나올 거고요. 결국 x축보다 작다 하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구간들을 살펴보자면은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3k보다는 크고 루트 3k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그치? 이 안에 정수가 7개 들어가래. 가장 가운데 0이 있을 것 같고요. 0, 1, 마이너스 1 있을 거고 2, 마이너스 2 있을 거고 3까지 들어가면은 7개네. 그럼 4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4가 못 들어와요. 좌우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가지고 시계를 잡아볼게요. 루트 3k라는 애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 여기까지는 됐어. 이제 등호를 어디다 붙일까? 3의 등호가 붙을 수 있을까? 4의 등호가 붙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등호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걔가 3일 때랑 4일 때를 나눠서 보라 그랬어. 만약에 루트 3k가 3이었으면 3에서 뻥 뚫리고 올라가서 마이너스 3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래버리면 3과 마이너스 3은 등호가 없어. 여기 등호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부등식에 해당되는 정수는 5개밖에 안 나옵니다. 3에 등호 못 붙여. 4에다가 등호를 붙일 경우 4부터 올라가서 마이너스 4까지 달리시는데 어쨌든 4와 마이너스 4는 포함되지 않잖아. 뻥 뚫린 점이라. 그러면은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세다 보니까 이건 가능하네. 그럼 이걸로 풀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양변을 그대로 제곱합니다. 9, 3k, 16. 이거 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부등식 곱하기도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부등식에서 원래 공식처럼 할 수 있는 건 더하기밖에 없다. 자, 2차 부등식 벌써 7번 문제죠? 아직 한참 남았어요. 피를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대요. 자, 생각을 해봐. 일단 최고차항 2차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최고차항이 부호야. 얘가 0보다 클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나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0보다 크면 위로 블록해. x축을 왔다 갔다 뒤밀어도 x축 위에 있는 x축보다 크다잖아. 위쪽에 있는 애들은 많아요. 이렇게는 다 많단 말이야. 여기 전부 다 위쪽이잖아. x축이 여기 있을 때는, 그치? 해가 한 개가 아니라 개 많아.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개 많아요. 근데 위로 블록한 경우는 x축이 여기 있을 때는 이쪽만 해당이 되겠고요. 아직도 이것 좀 많긴 하죠. x축이 이렇게 접할 때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등호는 성립해도 된다니까 유점 하나 빼고는 다 마이너스야. 0보다 작단 말이지. x축이랑 아예 안 만나버리면은 다 마이너스야.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으면 x축보다 위로 올라간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6가지들을 생각해 본 결과 최고차항의 계수는 음수면서 x축과 교점이 하나 나오는 판별식이 0이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내시는 겁니다.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프를 많이 안 그려본 애들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어렵다고 자꾸 쉬운 거 하려고 막 책 해설지 보고 풀고 막 이거 이해 안 하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결국 고3 거 고2 2학기 때부터 무너집니다. 못 따라가요. 수학을 외워서 푼다는 게 뭐가 되는지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그냥 대충 책에 있는 풀이 보고 대충 풀면 되겠지, 해설지 풀이 보고 대충 베끼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은 그렇게도 못해지는 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이에요. 물론 아니야. 문과도 똑같아.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수투에서 미분과 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희들한테 수학은 영어 단어 본문 암기만큼의 암기 수학이 될 겁니다. 못 따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자꾸 그래프를 딱딱딱 떠올리시면은 쉽게 접근할 거예요. 점점 수학이 어려워질수록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애가 이깁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이래요. 이것도 또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야겠지.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하죠. 그러면은 x축을 어디다 긋든. x축을 긋는 포인트는 3개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게 하거나 한 점 만나거나 안 만나게 하거나. 어쨌든 x축보다 크게 나오는 구간들은 반드시 존재해요. 이건 해를 갖네. 해 가죠. 인정.
인정. 근데 x축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위로 볼록하단 말이야. 위로 볼록한 경우도 x축을 그릴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안 만나게 하는 거, 접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두 점 만나게 하는 거. 근데 여기서 x축보다 위로 올라간 순간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거. 오케이? 두 점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x축이랑 만나게 봐야지 그 위로는 안 올라가니까. 얘는 아예 안 올라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 a가 0보다 큰 건 당연히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 판별식은 0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판별식 쓴 것과 a가 0보다 작다를 겹치는 구간을 찾으시고 a가 0보다 크다까지 포함한 답을 써주시면은 보통은 이제 2번이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으면 일단 물어보세요. 계산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계산이 안 돼요 라고. 알았지? 넘어갑시다. 오늘은 빨간색을 좀 많이 쓰네. 857번. 자, 2차 부등식 그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달래. 최고 차항의 개수가 나와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죠. 자, 어쨌든 아래로 블록한 거 뻔하고요. 모든 실수에서 x축보다 크거나 같아 달라라는 거는, 자, x축을 그리는 방법은 총 3개라 그랬어요. 접하는 거, 안 만나는 거, 두 점 만나는 거. 자, 이 두 점 만나는 경우는 x축 위쪽 구간이 여기밖에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방정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달라는 거는 항상 x축 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x축 아래에 있는 구간이 생겨버렸으니까 이건 안 되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안 돼요. 판별식이 0이다는 어때? x축이랑 만나는 건 상관없대. x축이 여기 있고 여기서 한번 만나긴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부등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해주고 있는 거예요. x축이랑 안 만나는 건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겠지. 이 또한 그래프가 항상 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림에서 항상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즉, 이 문제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판별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넘어갈게요. 이제 10번이야. 아유, 너무 할 게 많다. 결국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한데 x축보다 크지 말라라는 얘기는 x축을 넘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x축을 넘보면 안 돼. x축이 한참 위에 떠 있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것이나 아니면은 x축에 접하는 판별식이 0인 거는 x축을 넘보진 않았어. 왜? 이 문제에서는 뭐가 없어요? 여기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다라는 거는 x축이랑 만난 x축 위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위로. x축이 있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지 말라는 거지. x축이랑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주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서 x축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런 건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엿먹어라. 꺼져. 뭐 이런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판별식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푸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외워서 풀면 안 됩니다. 모든 실수를 가질 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실수를 갖지 않도록 해도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러지 말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네가 외워서 풀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냥 손이 외워서 나가 그냥. 알겠죠? 외우는 애들이 제일 한심해. 나중에 그러고서 수학 못 따라오지 학년 올라가면.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상한 풀이를 갖고 와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그러면서 그 아니라고 지적을 해줘도 한두 달이 지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서 학년이 지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수학과 너희들이 이해하는 수학은 전혀 다른 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배워놓고서. 자,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위로 블록하죠. x축이랑 두 점 만나서 x축 위에 있는 구간이 2부터
5까지다. 요거잖아요, 요거. X축 위에, 여기 위에 있잖아, 위에 그래프가. 이해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X 빼기, X 빼기. 어. 아니네. 안 되네, 이거. 이거 아니야. 아씨. 자, 조금 더 하드코어예요.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는데, 2부터 5, 이 그래프가 0보다 커나 같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 범위에서 말이 어렵네. 자, 저 x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뭐냐면 x좌표 2랑 5는 여기랑 여기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2부터 5를 잘라봐. 그럼 이 사이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그려져요? 이거 진짜 어려워. 별표 5개. 개 어려워요. 일 못 따라올 수 있어요. 이거는 알려줬을 때 이해하는 사람 반도 안 돼.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너가 10분의 1 중에 한 명인지 보자고. 알았죠? 10분의 1이면 그래도 2등급밖에 안 되죠. 만약에 선생님, 전 2랑 5가 여기랑 여기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요 범위 안에서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니?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랑 여기는 0보다 안 큰데 x축 아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2부터 5 사이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즉 2와 5가 이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진짜 어려워요. 일단은 2랑 5를 어디다가 표시해야 될지를 잡으셔야 되고 표시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함수를 그냥 우리가 fx라고 하자. f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k. 그러면 fx가 이건 또 정확하게 갈 수도 있긴 한데 첫 번째 fx에 2 넣었을 때 y좌표 2 넣었을 때 y좌표 얘가 양수다. 두 번째 fx에 5 넣었을 때 y좌표 얘도 양수다. 자, 그랬을 때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은 요건 그냥 외워. 너희들한테 일일이 설명 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 같아. 자, 여기 등호 붙으면 여기 다 등호 붙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요거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x축 그리고 2 그리고 5 그리고 2였을 때 y좌표 양수, 5 넣었을 때 양수, 어디로 볼록?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 그럼 어때? 2랑 5를 지나고 요 사이에서 지금 선생님이 그려는 요거랑 개형이 비슷하죠? 그러면 이걸로 답 내는 거예요. 둘이 겹치는 구간을 찾아주면 돼요.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넘어갈게요. 유형 11 진짜 어려운 거야. 자, 866번. 이차함수가의 그래프가 직선 x 플러스 2보다 위쪽에 있다, 위에 있다, 크다. 등호 안 붙어요. 그때 x 값의 범위가 절대으로 나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다 오른쪽으로 넘겨. 이게 0보다 작다가 돼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고 x축을 그렸을 때 0보다 작다면 x축 아래에 있는 구간 등호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 범위가 되는데 이게 바로 1과 3이다 라고 한다면 이 식이 결국은 x 빼기 1,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쉬운 건 쉽게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식을 정리해 놓고 봐야 돼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부등호로 표현하실 줄도 알아야 되고요. 자, 870번. 설명이 점점 빨라져요. 왜냐면 강의가 40분을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너무 길게 푸는 거 별로 안 좋아. 자, 이게 y는 mx 빼기 8보다 항상 위에 있다. 그 말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위에 있다라는 건 등호도 안 붙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x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x축보다 위에 쓰라잖아. 항상 위에 쓰려면 안 만나야 된다고. 등호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유형 14번. 절반은 넘어섰네. 1시간에는 최대한 끝내드리겠는데 20분 안에 다 풀어야 되죠. 10개를. 미쳤네. 뭐야 이게?
자, 이거 잘 보시면은 x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9다 이렇게 써 있는 식이에요. x가 컸으면 좋겠대. 아, 이거 원래 다르게 푸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만 알려줄게. 다르게 푸는 게 풀이는 계산을 더 많이 요구할 거야. 뭔가 제곱이랑 제곱을 더해서 9밖에 안 만들 건데 x가 컸으면 좋겠대. x가 커지면 숫자 커져요. 그렇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 x제곱이 9다 하면은 그냥 x는 3으로 나오는데 x가 컸으면 좋겠다고? x 3인데 그냥. 아이씨,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순리대로 알려드립시다. 자,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실수 xy에 대해서 실수 xy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자, 첫 번째 y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하세요.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질 거야.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짝수 공식 쓸게요. 자, 개수들 표현해 주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 그냥 찌그대로 풀어도 x는 3인데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하자. 구두로 얘기할 부분이 너무 많다. 자, a, b, c 이렇게 있어요. x 자체를 가져가는 거야. y만 문자입니다. x는 그냥 a, b, c 이런 미지수라고 생각하자고. 짝수 공식 써서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판별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크거나 같다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9-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3-x, 3 플러스 x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과 3을 지나고 위로 블록하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 위쪽에 있는 구간은 표시를 하자면 여기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답이 나왔지. 뭐 가장 큰 건 3이죠. x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아까 내가 3이라 그랬잖아. 당연한 얘기인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그 3이라고 했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물어보세요. 너희들 고민을 해보고 뻔해 답은. 876 진짜 끝이 안 나냐. 다음 직선 방정식 어떡하냐. 문제가 30개인데 원래 직사각형을 저렇게 바꿨대요. 그럼 넓이는 25 플러스 x 40 마이너스 x잖아. 이게 750 이상이 되도록 하라. 뭐 네가 그냥 구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제 부등식 계산 안 해줄게요. 879도 연립부등식 그냥 인수분해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 않을게요. 절대값이 들어간 놈도 그냥 안 할게요. 절대값 들어간 거 우리 883에 첫 번째 건 우리가 지난 수업 때 난이도 상문제 하나로 다룬 적이 있는데 요거 하나는 그냥 강의로 남겨둡시다. 자, 절대값 부등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절대값 A가 뭐 예를 들면 3보다 크다. 절대값 A가 3보다 작다. 등호를 붙일 때는 등호를 같이 붙이면 되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절대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부등호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절대값을 부등호가 난 이걸 이제 부등호의 등이라 그래요. 등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절대값을 바라보고 있다면 A가 3보다 크거나 또는 A가 3에다가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절대값을 등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3과 A가 3 사이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들이 왜 튀어나오냐면 절대값으로 3이 나오게 하는 숫자가 3과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야. 자, 이 내용 어디다가 한번 받아 적으세요. 요 위쪽 17번, 유형 17번 박스 위에 적어놔. 요 내용, 요 A로 들어간 거 적어놔. 내가 지울 거니까 앞으로 땡겨가서 적어놔. 이 멍청한 놈들아, 이 자식아, 반드시 적어놔. 이 자식들아, 적어놔. 그러면은 이 절대값 부등식은 부호를 안 나누고 해도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그냥 2x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풀면 돼요. 근데 너무 귀찮잖아. 이렇게 간단한 거 그냥 빨리 풀자고. 얘는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절대값을 바라보고 있어. 등호가, 부등호가 같이. 그러면은 2x 플러스 3은 4보다 크든가 아니면은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걸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야? 됐어? 꺼져. 넘어가자. 886은 연립부등식이니까 한번 해볼래요. 886 아니, 네, 봐봐. 886 계산 너네가 해봐요. 첫 번째 연립부등식은 어? 마이너스 1이랑 3이고 한 놈은 2는 지나는 줄 아는데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겠어. A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근데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래.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죠. A가. 이게 바로바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답은 내보시고요. 등호 붙일지 말지 항상 조심하시고요. 890번의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x-a, x-1 이런 거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이제 a가 1보다 클지 혹은 1보다 작을지. 왜냐? 그래프가 1, a 잡고 뭐 이렇게 갈지 a 1 잡고 이렇게 갈지는 문제에 나와 있는 정수가 3개인 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개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그 연립부등식이야. 앞 단어에서 한 내용.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2차 부등식 가지고 더 이상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길의 넓이? 길의 넓이 장난하냐? 해줘야 되냐? 893번.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어려워서 못 풀겠다고만 하면 안 돼요. 한 문제 가지고 선생님 8시간을 고민해봤다 그랬죠. 그 정도 의지가 없으면 성적은 오르지 않고 내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내년 수학을 하고 있는데 늘지를 않는다는 거지. 했으면 뭔가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고민에 있어요. 고민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게임한다고 게임 실력이 나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자, 이 길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그냥 뭐 가로 세로 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전체 넓이에서 내 안에 있는 사각형 넓이 뺄 것 같아. 빼면 바깥에 이 길의 넓이, 테두리 넓이 나오겠지. 이해되죠? 뭐야, 가로는 8에서 x 넓혔으니까 2x 더하기 8 될 거고 세로는 2x 더하기 5 될 거야. 그러면은 두 개 곱해서 빼면 되지 뭐. 여기서 이제 내부 넓이는 5, 8에 40 되잖아. 40. 이게 도로의 넓이에요. 도로의 넓이가 90 이상 140 이하일 때 네가 알아서 풀면 됩니다. 식을 만들어준 게 어디야? 896.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2차 부등식 나와요. 뭐 a제곱 블라블라블라 똑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900번. 두 군이 모두 음수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표 3개는 말고 한 5개는 아까 5개짜리 나왔지? 3개로 하자. 3개. 거의 그 급이에요. 문제 풀이가. 어렵진 않은데.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는 건 두 근은 있다는 얘기야. x축을 기준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y좌표, x좌표 0은 오른쪽에 있다. 여기 x좌표들은 다 마이너스다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 거를 이 식에서 뽑아낼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두 점에서 만나줘야 되거든. 두 번째 조건. 0 집어넣었을 때 y좌표. 저 함수를 f0, x라 그러면 f0은 양수다. 그래야 이 점은 지나줄 거거든. 자, 세 번째 조건. 대칭축. 원래 이거보다 더 쉬운 풀이가 있는데 이걸로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바뀌었을 때 풀려요. 단순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묻지 않는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 그거는 못 푼다고. 지금 이 2차 방정식 실기는 유형 22번을 풀기 위한 내용이 이 센 수학 개념 설명하는 저 앞에 박스 안에서 122쪽에 나와 있어요. 122쪽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첫 번째, 실근의 부호. 두 번째, 근의 분리. 씨발, 이거 똑같다고. 똑같은 건데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건 근의 분리라는 두 번째 풀이를 알려주는 거야. 봐봐. 실근의 부호라는 첫 번째 내용을 난 근의 분리를 알려주고 있다고. 그럼 근의 분리에 관한 내용도 근의 분리를 알려주겠지. 풀이법을 똑같은 풀이로 풀리는 거를 두 가지를 외울래? 아니면 한 가지만 외워서 두 개 다 풀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풀이는 원래 어려운 거야. 내가 별치라고 했으면 어려운 거야. 우리가 아까 유형 12번인가 그 별표 5개 쳤던 것도 걔도 어려운 거야. 걔 별 5개잖아. 걔도 근의 분리를 푼 거야.
근해 분리는 답이 없어요. 유형처럼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아. 그냥 내가 알려준 요거를 자꾸 하고 수업 시간에 자꾸 물어봐야 돼. 여기서 어떠한 조건을 더 뽑아야 될 거야. 잘 안 나오네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실근의 유형 22번 풀이는 해설지가 더 쉬워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해요. 알았지? 자,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근의 분리에 대한 풀이법은 정형화돼 있지 않아.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잡아야 될 식이 달라. 우리 아까 유형 11번 문제에서는 판별식 안 썼어요. 여기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왜 안 썼는지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니들이 고 아마 대표형 빼고 다 못 풀을 거야. 다 못 풀 거야. 다 싹 다 못 풀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자고. 자, 근데 조건을 몇 개나 뽑아야 되는가? 난 지금 세 개를 딱 봤지만 너희들은 세 개가 안 보일 수 있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많이 뽑아도 세 개 안에서 끝나지만. 그럼 어떻게 보냐면 내가 지금 뽑아낸 조건, 탕수육이 눈에 보이는 거. x좌표 0이라는 게 언급됐잖아? 그럼 0 넣었을 때 y좌표가 부호가 뭔지 정도는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아까 유형 12번도 2랑 5가 찍혀 있어서 2일 때 5일 때 y좌표 부호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판별식도 0보다 크잖아. 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거야. 똑같이 나오나. 일단 아래로 볼록한 건 확실하고, 그치? 0 집어넣을 때 y좌표가 양수인데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이렇게 선생님 나오는데요? 저거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오지. 그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아직 내가 원하는 요 그림만으로 압축되지 않았어.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식을 찾으려면 그게 바로 축입니다.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두근의 합의 절반. 축이 0보다 작아서 음수 쪽에 0은 여기 있잖아. 0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얘는 축이 x축이 대칭축이 x좌표가 양수니까 안 되는구나. 얘만 되는구나로 이제 식이 딱 그림을 하나로 좁혀주죠. 이 조건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상상한 그림하고 똑같이 나와줘야만이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를 잘 습득하느냐, 잘 습득해서 잘 푸느냐 못 푸냐를 가지고 솔직히 좀 떡잎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 건강한 떡잎인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얘는 어차피 대학만 가도 수학은 못 하겠구나. 아니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수학이 좀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솔직히 갈려요. 요거 하나로 엄청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못해도 동네에선 잘할 수 있어요. 동네가 못하는 동네면 다 못하는데 누가 뭐 할 수 있는 놈만 하겠지, 그치?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너네의 수학적 위치가 요거 하나로 갈려. 고등학교 수학 솔직히 말해서 이과로 가면 안 되래랑 갈리는 거야. 그럼 뭐 어떡하냐. 그런데 이거 못한다고 이과 가고 싶어 하는 애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과 가도 할 만은 해요. 그래도 큰 폭의 성장은 볼 수 없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건 접어야 된다. 약간.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수능으로 대학 갔잖아. 인생의 모든 입시를 수능으로 대학 갔단 말이야. 난 저 문제가 정말 쉬운데 정말 많은 전교 1등 전교권 애들도 가르쳐 봤지만 쉽지 않아 했어. 애들 어려워했다. 그러니까 동네 문제. 동네가 너무 교육열이 좀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아래를 볼록하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1보다 작대 1 여기 있어. 똑같이 가보자고요. 자, 일단은 1 넣었을 때 y좌표 양수네. f1은 양수. 자, 그 다음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0보다 크다 하나 해주고. 뭐 이렇게 두 개로 그림이 나오나? 그려볼까요? 1 양수 아래로 볼록 두 점 만나기 요거. 요것도 안 되잖아. 그럼 맨 마지막 뭐야? 축이라 그랬지. 축. 두근의 합의 절반이기도 하죠. 일부러 공식 다양하게 써주는 거야. 축이 요 1보단 작아야 되겠지. 1보다 작다. 이 세 개를 해주면 그림이 얘랑 하나로 끝난단 말이야. 얘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정말 쉬워. 이해하면 정말 쉬워. 근데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쉬운 풀이를 찾으려고 하고 외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과 문과 수학에서의 싱싱한 떡잎이냐 아니냐, 수학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크냐 작냐가 나뉘는 거야. 수학은 암기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해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수학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외워서 풀자. 이런 애들은 수학이랑 안 맞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은 어디서 나중에 개털리냐면 과학에서 개털립니다. 과학은 수학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이해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외워서 풀고 싶어 하는 애들은 이과 가면 안 돼요. 원래 어차피 개망이 문과 가서 개망하나 이과 가서 개망하나 똑같을 텐데. 어? 차라리 문과 가서라도 좀 덜 망하는 게 낫지. 근데 문과는 문과 입시대로 나름 치열합니다. 수학은 문과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잘하냐면은 심심해서 이과 수학도 공부해요. 자기들 모의고사 공부할 때 도움 된다고 이제 볼 때. 응. 지금처럼 뭐 너네 2학년 때 삼각함수를 배우겠지만 문이과 공통으로 삼각함수를 배우고 지수로 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때를 생각하면은 문과 입장에서 이과 공부를 해놓으면 나쁘진 않아. 그런 애들도 있어. 문과가 오히려 더 빡빡하긴 해요. 이과는 어차피 수학 잘한 이과 수학으로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걸 쳐야 되고 과학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독보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살아남고 문과는 그렇게까지는 독보적이 아니어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과긴 한데 내가 독보적으로 수학 과학이 타고나지 않더라도 문과는 열심히 하면 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과 수학이나 막 물리 막 이런 어려운 과학 과목이 없기 때문에 문과 상위권들은 진짜 괴수가 많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문과도 힘들어. 별게 다 힘들어 그냥. 아이씨, 이과 가려면 이과 하고 문과 가려면 문과 하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풀게요. 자,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근을 가져야 돼. 자, 근데 얘가 뭐 대충 인수분해 했다 쳐봐. 딱 보니까 보기차식이야. 2차, 4차, 3차, 1차가 없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제곱이 알파, x제곱은 베타. 그러면은 x는 뿔마 알파, 뿔마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이 이러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 근데 봐봐 물어볼게요.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4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러면 뭐야? 뿔마 i랑 뿔마 2가 나오잖아. 뿔마 2 그럼 뭐야? i는 실근이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은 요 알파 베타가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0보다 커야 된다고. 자, x제곱을 t로 바꿔서 봅시다.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우리가 아까 말한 알파 베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둘 다 0보다 커져야 x제곱이 x제곱이 알파가 나오든 x제곱이 베타가 나오든 둘 다 0보다 커져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식 뽑아내는 거지. 처음에 f0은 양수다. 두 번째 판별식이 필요해. 해줘도 뭐하냐? 어려우니까 해줘야지. 0 넣으면 양수예요. 아래로 두 점 만나고 아래로 두 점 만나. 그러면 축을 골라줘야 되니까 축. 대칭 축은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통해서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이거 제대로 한 친구들은 없을까봐. 근데 제대로 한다면 정말 쉬울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어 한다면 수업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왜 선생님 왜 판별식은 다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쓰는 건데 12번 보면 안 쓰셨기도 했고 도대체 판별식은 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정말 깊은 고민과 그런 내적 갈등 속에서 답답한데 선생님 왜 판별식 어떻게 해요? 안 쓸 때랑 쓸 때 구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물어보면 알려주지. 근데 그거를 다 알려줘 버리면은 너희들 어차피 받아들이질 못해요. 강의에서는. 그래서 수업 시간 때 따로 질문을 많이 하시면은 얘기 다 해드릴 테니까 잘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직선의 방정이 진짜 찍기 싫다. 홍정 90, 11 세 단원 남았네. 빨리빨리 찍어서 그냥 끝내버릴까 강의를. 아무튼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바이바이.